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벌써 12월 거의 중순이죠. 12월 오늘 14일인가 1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좀 덜 추웠던 것 같은데 예년보다 또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1년이 정말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2 애가 벌써 또 3학년 올라가니까 그죠? 중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3이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었던 한 11월 말쯤에 올렸겠죠. 그러니까 예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걸 제가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실력이 부족하다면 사실 한 과목밖에 할 수 없다. 실력이 있다면 뭐 2과목 정도 할 수 있겠고 여름 방학이 짧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만 강조하고 예를 들어 고등수학 하를 한꺼번에 보다가 고등수학 상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고등수학 하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치고 또 2학기 공부 시작해봤자 1학기 때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2학기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런 것이 좀 우려된다는 것이었죠. 지금 겨울방학 때 2과목을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애는 이과를 갈 예정인데 1학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학년의 과목이 4과목씩 될 텐데 뭐 문과도 3과목 될 가능성도 있고 선택 과목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과 가면 그렇게 수학 양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과 가는 학생들 2학년 선행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그러면 왜 저는 걱정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걸 걱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준비할 때 수학 상하를 무조건 다 봐라. 그죠? 수학 상하를 그냥 한번 보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일단 제 의견은 성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2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고2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1의 경우에 지금부터 예비 고1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죠.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2학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중학생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선행학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된 거죠. 마음의 안정. 사실 특별히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마음의 안정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럼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거의 못하고 지금 고등수학 상황 특히 제 영상을 보시고 고등수학 상황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그죠? 이게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요청도 좀 있었고 집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내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고등선행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못하고 있는 학생 그래서 수학 상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제일 걱정이시겠죠. 혹은 하까지 하고 있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까지 마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선행학습은 수학 실력의 핵심이 아니므로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핵심이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선행학습을 걱정하시려면, 그죠?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력이 충분한가? 이게 핵심이죠. 왜 이게 핵심이냐면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학습을 하고 선행학습을 안 하던 걸 붙인다라고 하면, 그죠? 현행학습을 하던 현행학습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알파로 선행학습을 붙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학습을 쉽게 그냥 일주일에 1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하면 추가로 10시간을 붙일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학습의 시간을 쪼개서 선행학습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행학습이 추가되면 선행학습 때문에 알파라는 시간도 확보가 되겠지만 그게 이만큼 커질 만큼 막 2배씩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현행학습을 이 정도 하고 있다면 이만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력이 충분한가 이 말은 성적을 안 올려도 되는 학생, 현행학습이죠. 내신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을 안 올려도 되는 학생. 성적을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는 학생은 선행을 안 했으면 선행을 그냥 하면 되죠. 성적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유지하면 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선행학습을 붙이면 되죠. 그럼 1학년 때 하면 되죠. 근데 그런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고려하는 학생 중에 그 누가 성적을 안 올려도 되는 학생이 있겠어요? 대부분 지금 거의 2, 3,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2등급도 선행 많이 하긴 하지만 뭐 별로 도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성적을 안 올려도 되는 학생은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도움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죠. 이미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실력을 올려야 한다. 성적이라고 합시다.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 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한다.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걸 구조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그 순간 현행학습 해야 되는 시간을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이 과연 선행학습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적어도 실력을 진짜로 지금의 유지가 아니라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정말 올려야 되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시간을 까먹으니까.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을, 그죠? 이만큼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플러스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자, 실력을 올려야 돼요. 자, 10시간 하던 학생인데 실력을 올려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선행을 더 해야 돼요? 현행학습을 10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으로 올려야 되는 게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뻔하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실력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 혹은 죄송합니다. 더 해야 실력이 올라갈 판인데 어떻게 실력을 올려야 하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겠어요? 이것은 그냥 2학년이 걱정돼서 2학년 이과 가는 학생들이 다음 학기가 걱정돼서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능성은 이렇게 되지 않고, 그죠? 최선을 다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학생 정도 되겠죠. 결국 실력은 하던 대로 하니까 실력은 안 올라갈 거고, 더 많은 확률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을 시작해서 현행학습의 시간을 깔아먹게 될 것이므로 가능성은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정말 이게 다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악착같이 하게 되는 그런 몇 안 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정말 1등급 아니면 2, 3, 4, 5, 6등급은 다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 성적을 더 올리고 싶은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죠? 별로 선행학습이 자기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죠. 자, 걱정을 한다는 그러면 정말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가정을 하나 2-1 할게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정말 현행학습을 정말 열심히 평상시와 다르게 선행학습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그냥 깔아먹으면서 선행학습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늘려서까지 현행학습 시간을 늘려서까지 정말 현행학습을 열심히 하는 경우 현행학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평상시에 내가 중3 때까지 했었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 악착같은 노력을 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행학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랐어. 성적이 잘못했네. 성적이 올렸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3등급 받던 학생이 2등급이 되었어. 4등급 받던 학생이 3등급 되었다. 정말 노력을 통해서 되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얻은 것은 실력과 성적, 눈에 보이는 성적만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얻었냐면 경험을 얻었죠. 경험. 어떤 경험? 성적을 올리는 경험. 이걸 얻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을 얻은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에 있어서. 기껏 쉬운 문제 조금 몇 문제 더 풀어본 이런 선행은 이런 경험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 똑바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죠? 내가 평상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난이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공부를 해서 실제로 성적을 올렸을 때 찍어서 몇 개 더 맞춰오는 그런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똑바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을 때 얻는 경험. 이 경험이 결국에 고2 때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어떤 학생이 어떤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예전에는 A단계의 90%와 B단계의 70%와 C단계의 20%를 소화했던 학생이 정말 현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A단계의 95% 혹은 100%와 B단계의 90%와 C단계에 더 열심히 해서 60%를 소화하는 학생이 되어서 실력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다면 이 친구한테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경험이 쌓인 겁니다. 자기가 체득한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덜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목표가 있고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결국 선행은 이 쉬운 문제 푸는 거예요. 혹은 예전에 조금 풀었어도 다 까먹고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2년, 1년, 2년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현행으로 이런 경험을 쌓았다면 결국 이 학생이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시간만 투입해주면, 그죠? 시간만 투자해주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게 되는 두 과목에 대해서도 이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본인이 최소 2,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으로.
그러면 선행을 안 했어도 결국 시험 치러 가서 2학년에 시험 치러 갈 때까지 본인이 이런 수준의 문제를 소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학생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그 물리적인 시간을 주려면 선행학습을 무작정 그냥 2학년을 걱정하면서 붙여서 안 된다는, 붙여서는. 그럼 결국에 이렇게 현행학습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선행학습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 뭐 모든 것을 해소해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딱 잘라 선을 그어 드리면 실력이, 그죠? 제가 경험한 바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하, 4등급은 더 확실하고 3, 4등급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한 건 완전 제로예요. 그냥 제로. 2학년 올라가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에 지금 모의고사, 이번 11월 모의고사 증거로 말씀드리는 거 예시로, 이번 11월 모의고사 80점대 후반 학생이 있어요.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과목인 수원까지 중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생각나는 거 있니? 개념 문제도 못 풀어요. 여학생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개념 문제도 못 풀겠어요. 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80점대 후반, 그죠? 1등급 컷인 것 같아요. 컷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2등급, 3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4등급 이하, 4등급, 5등급은 무조건 수학 상만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상만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써봤자 2학년 때 다 제로니까.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만 하는 게 맞고, 3등급도 거의 그런 거고, 2등급 앞이나 1등급 끝 여학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학생이 다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진 않을 수 있죠. 또 중학교 때 했었던 선행학습의 강도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쓰고 전혀 도움 안 되는 수업이라면 안 하고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전에 찍었었던 영상, 예비 고1, 제가 후반부에 영상 링크해 둘게요. 예비 고1 주의사항에 대한 후속 영상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동안 선행학습 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행학습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아직 제가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정말 질문거리가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설명에 있는 이메일 주셔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수학 화이팅!